지난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.5%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한 이후 부동산 시장에도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.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거래 절벽 현상이 더 심화됐고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급등하면서 서울의 월세 비율이 사상 최대치로 늘어났는데요.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평론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일단 전세자금 대출 금리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? 시중은행들의 금리가 지금 6%를 넘어섰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상단이 6.2%를 넘어섰습니다.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전세자금 대출은 변동금리가 좀 많습니다. 근데 변동금리 기준이 되는 이제 코픽스 금리가 상당히 많이 뛰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. 지난 16일 이 코픽스 금리가 0.4%포인트 정도 한꺼번에 뛰어 올랐습니다.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2010년에 코픽스가 도입된 이래 그러니까 12년 5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근데 이 금리가 지금 지난주 발표한 한국은행 빅스텝 결과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수치라고 하더라고요. 그럼 네. 앞으로 계속 더 오르게 되는 건가요? 네,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 6월에 코픽스는요. 지난주였죠. 13일에 발표된 이제 빅스텝 금리를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금리입니다. 네. 그러면은 7월 달에 나오는 코픽스는 이런 빅스텝 0.5%포인트 정도 오른 금리가 이제 반영될 수밖에 없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러다가 전세자금 대출이 연말에 가서는 지금은 현재 6% 상단이 6%지만 상단이 8%까지 나올 수 있는 금리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. 그러면 대출을 많이 산 이런 영끌족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네.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을 자기 한도 내에서 최대로 끌어당기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금리의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현상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니 최근 몇 년 사이에 안 그래도 전세 보증금이 많이 올랐는데 네.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 금리까지 많이 오르면 세입자들은 너무 고통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? 그럴 수밖에 없죠. 사실 전세자금 대출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다 그러면은 과거로 좀 회귀해 본다 그러면요.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한 2.5% 정도였습니다. 지금은 이제 6%니까 거의 2배 이상 뛰었고 이 연말에 8%까지 간다 그러면 거의 3배까지 육박하는 거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전세자금 대출이 오른다. 서민들에게 굉장히 압박이 될 수밖에 없고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소비의 여력이 적어지게 됩니다. 당연히 이제 소비가 위축이 되고요. 소비가 또 위축이 되면 자연스럽게 경기가 또 하강 국면으로 가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악순환이 작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. 또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수억 원씩 이렇게 크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자가 2배로 늘어나면 금액 부담이 너무 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요즘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얻는 대신에 네. 월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또 늘고 있는 거겠죠? 예,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는 전세에서 월세로 이제 전환하는 비율이 있는데 이게 한 4.8%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6%가 넘어가다 보니까 왜 이렇게 이제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는 게 나에게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되는 것이죠. 네.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본다 그러면 이렇게 전세를 월세로 하는 이런 현상들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. 이미 시장에서는요, 이러한 현상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은 뭐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이번 연도,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계속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. 그러니까 월세로 돌렸을 땐 4.8% 정도, 근데 네. 전세로는 6% 정도 이자가 붙으니까 맞습니다. 월세로 돌아선다 이런 말씀이시죠? 네네. 그래서 다음 달에 이 새 임대차법 시행 2년을 맞이를 하는데 이때 이제 월세 난민들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 나오더라고요. 그렇죠. 계약갱신 청구권을 한번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새로 계약을 맺어주실 때 이제는 지금의 시세대로 이제 계약을 맺어줘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2년보다 전세 가격이 많이 뛴 상태입니다. 그렇게 된다 그러면 새로운 전세 가격을 맺어줄 때 내가 여력이 없으면 결국에는 대출을 받으셔야 되거든요. 그러면 그 금액만큼 나에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.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화 현상이 가속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전세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짧게 좀 소개해 주시죠. 일단 내가 대출이 있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를 이제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도 굉장히 좋겠고요. 또 한 가지는 일부 전문가의 안에서는 이제 월세를 더 선호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왜 그러냐면 사실 이렇게 월세 비중의 전환율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보다는 내가 갚아야 되는
낼 금액이 더 부담이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. 네. 그래서 오히려 월세가 더 유리한 상황도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에 꼭 주의할 거는 이제는 깡통 전세 주의보가 지금 내려진 상태입니다. 한마디로 이제는 내 매매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오히려 더 낮아지는 현상이거든요. 그럼 내가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을 좀 주의하셔야 되겠다. 그래서 나오는 것이 바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을 미리 좀 가입을 해주는 것을 이제 현명하게 어떤 지혜로운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깡통 전세에 대한 우려 또 보험에 관한 이야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지금까지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.